일단 우리가 생산이라고 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건 유형의 재화가 있죠. 유형의 재화가 있고요. 이 재화를 좀 뒤에서 또 나중에 자세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무형의 뭐가 있냐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이 칠판 같은 경우는 재화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분필을 들고 강의하는 거는 서비스 활동이죠. 그러니까 재화를 제작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우리가 생산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정리하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함정에 빠지시는 게 뭐냐면 재화와 서비스 모두 생산물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생산물 하면은 형태가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비스도 생산물이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범위를 좁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생산하면 단순하게 재화와 서비스의 재화를 제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 생산이라고 보면 안 되고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요. 이거죠. 그 외에도 범위를 좀 넓혀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뭐가 되냐면 생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가가치는 다 알고 계시죠? 가치를 부가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택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운송이죠. 운송도 어떤 거냐면 재화를 어떻게 하는 거죠? 배달해주면서 가치를 부가시켜서 택배 서비스 사용료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 와인 같은 경우는 숙성할수록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바로 뭐가 있냐면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생산을 위한 소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원재료. 자,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원재료는요.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세요. 중간재 또는 뭐가 되냐면 생산재가 됩니다. 자, 원재료를 구입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원재료를 구입하는 활동. 자, 여러분이 함정에 빠지는 게 이거예요. 원재료를 구입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구입하는 거니까 이거 소비가 아닐까? 하지만 절대 이건 소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꼭 구별하셔야 돼요. 구입한다고 해서 모두 소비가 아니라 이 원재료의 구입은 결국 어디에 이용되는 거죠? 생산을 위한 원재료 구입이죠. 즉 이렇게 생산을 위한 소비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소비가 아니고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꼭 정리하셔야 돼요. 원재료 구입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시장에 가가지고요 뭐 망치를 샀어요. 집에 뭐 못질을 할 일이 있어서 그러면 그 망치를 구입하는 건 소비지만 예를 들어 목수분이 망치를 사신 건요 뭐가 되는 거죠? 그거는 집을 짓기 위한 재료로서 뭐를 구입하는 망치를 구입하는 거죠. 그건 생산활동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건 뭐가 된다? 생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두 가지 꼭 구입하셔야 돼요. 원재료는 다른 말로 중간재 또는 생산재가 되더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로 추가되는 거예요. 수능 특강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 어디냐면요. 교재로 보시면요. 자, 8페이지 좌측 상단에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재화와 서비스는 생산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일반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는 구분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입니다. 재화와 서비스가 하나의 생산물에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재화와 서비스가 하나의 생산물에 결합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 이 내용을 처음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보세요. CD라는 게 있죠. 그 교재에도 사례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가수의 노래가 담긴 CD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CD는 뭐죠? CD는 재화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가수의 노래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가 결합된 생산물의 형태. 자, 올해 분명히 한번 연계될 가능성이 있죠. 왜요? 수능 특강에 새롭게 언급된 개념입니다. 또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좀 커피를 좋아해요. 제가 여기서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좀 많이 마실 때는 거의 한 3잔에서 5잔까지 마셔요.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커피 전문점에 갔을 때 친절한 종업원의 서비스로 산 구입한 커피. 그럼 거기에는 커피란 재화와 친절한 종업원의 서비스라는 뭐가 같이 결합되는 거예요? 바로 서비스와 재화가 결합되겠죠. 그래서 이거 꼭 정리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교재에는 그냥 재화와 서비스가 결합된 생산물 이렇게 출제가 돼요. 아니, 그 교재의 내용이 나와 있죠. 하지만 시험 문제 출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현실 사례에서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가를 물어보겠죠. 자, 지금 보세요. 재화와 서비스가 결합됐다고 그랬죠? 생산물이요. 그래서 다시요. 재화와 서비스가 결합된 생산물인데 만약에요. 이 재화와 서비스가 결합된 거에서 하나만 빠지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시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피자를 사러 가던가요? 또 피자 매장에 가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뭐 커피를 사러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으로요. 테이크아웃 있죠. 테이크아웃. 여러분 테이크아웃이 뭡니까? 결국 내가 직접 배달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또는 매장에서 먹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사서 가져가는 거죠. 포장 판매랑 비슷한 개념이죠. 자, 포장 판매나 테이크아웃은 가격이 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한 500원 정도 저렴하고요. 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꼭 알아주세요. 테이크아웃 서비스는 가격이 조금 더 낮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재화와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는 생산물에서 뭐가 빠진 거예요? 서비스를 제외하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테이크아웃 또는 포장 판매는 뭐가 제외됐다고요? 재화 서비스가 결합된 생산물에서 서비스를 제외했기 때문에 가격 할인 효과가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